해를 품은 달, 재벌집 막내 아들, 지금 거친 전하는 모두 인기 드라마들입니다. 이 작품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 원작이 웹소설이란 겁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창작스토리 작가협회 사무국장 서성조입니다. 본 협회는 웹소설 작가의 권익보호와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웹소설 작가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저 역시 20년 넘게 장르 소설을 쓰고 있는 현직 작가로 웹소설 창작, 이것만은 알고 하자라는 주제로 웹소설 작가들의 연재 계약과 관련한 이슈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연재 계약 시 당겨야 할 내용과 주의점을 표준계약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소설은 종이책이나 이북 등의 도서 출판이라는 왕관 형태로 발간되어 작가로 등단하는 턱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반면 웹소설은 온라인 플랫폼에 자유롭게 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식과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나 쉽게 온라인상에 연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신인 작가와 새로운 소재의 작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현재 국내 웹소설 이용자는 580만 명 정도로 시장 규모는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성장한 시장과 늘어난 이용자에도 불구하고 작가들의 창작 실태를 보면 작가들은 주당 평균 4.3일, 하루 평균 5.5시간을 창작 작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평균 수입은 3,400여 원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 수입 중 웹소설 연재를 통한 것은 46%, 창작과 관련 없는 수입은 53%로 조사돼 창작보다는 다른 일을 통한 수입에 더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회사를 다니거나 자영업, 프리랜서로 다른 일을 하면서 웹소설을 창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웹소설 작품당 원고료는 500만 원 미만의 경우가 72%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품 완성 기간이 평균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소요하는 것과 창작 활동 비용을 고려할 때 원고료 수준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다만 5천만 원 이상의 원고료를 받는 소수 작가들도 존재하고 앞서 언급한 드라마 사례들처럼 2차 저작물 형태로 확장될 수 있는 기대가 존재해 스토리를 창작하는 것은 그만큼 매력적인 일임은 분명합니다. 작가들은 창작과 관련해서 과도한 작업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건강 악화, 마감 부담 및 휴식 시간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또한 창작 활동 외로 악플 스트레스, CP사와의 관계, 불규칙하고 적은 수입, 수익 배분 갈등 같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많은 경우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잘 지켜진다면 대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작가들이 연재 계약을 하게 되는 경로는 작가가 플랫폼에 자신의 원고를 직접 제안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었으며 에이전시나 CP사에 의뢰하거나 공모전 등을 통해 계약되는 경우가 비슷한 비율로 조사됐습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를 살펴보면 서면 계약과 구두 계약이 7대3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구두 계약이 30% 가까이 존재하고 있는 부분은 빠르게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계약과 관련 작가들의 불만은 에이전시나 제작사에게 유리한 일방적인 계약, 낮은 원고료, 수익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산 등이 있다고 합니다. 웹소설을 연재하고자 하는 창작자들은 많습니다. 그에 비해 CP사와 플랫폼은 현저히 적어 여느 노동시장에서나 마찬가지로 계약에 있어 창작자들이 불공정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위험이 상존합니다. 더욱이 신인 작가의 경우 넘치는 출간 의욕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대한 법문적 지식은 현저히 부족한 편입니다. 하지만 에이전시나 플랫폼의 경우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법률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고 있어 계약서를 쓰는 자리는 작가들이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계약상의 불공정을 줄이는 것을 포함 저작권의 보호와 산업진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창작자, 출판사, 제작사, 플랫폼 기업, 학계 및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
웹소설 상생협의체가 2023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도 창작자 대표로 참여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협의체는 공정한 계약에 필요한 정보와 기간 보장, 매출 관련 정보 공개, 웹소설 표준 식별체계 마련, 수익 배분 규정 명문화, 저작권의 보호, 불법 유통 근절, 창작자 복지 증진 등에 대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그 합의를 기초로 한국출판산업진흥원에서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이는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검토 과정까지 마무리되었지만 공표전이라 정식 표준계약서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연재 계약을 진행할 때 나의 계약에 불공정한 부분이 없는지 참고해 볼 만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서명을 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명 전에 계약서의 내용 중에 나에게 불공정한 조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신작가의 경우 어떤 내용들이 계약서에 담겨야 하는지 나에게 불공정한 조항이 어떤 것인지 알기 힘듭니다. 이때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앞서 소개했던 표준계약서입니다. 표준계약서 양식이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공 관련 협의를 통해 계약의 내용이 정해져야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플랫폼 혹은 에이전시에서 사전 준비한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 무턱대고 서명을 할 것이 아니라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여 나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면 수정을 요구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내용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요청하고 그 의미를 온건히 이해한 가운데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서명을 첫 자리에서 바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 전에 기간을 두고 사전에 계약서를 요청하거나 계약에 대한 검토를 위해 일정 정도 기간을 요청하여 심사숙고 후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검토 시 잘 모르겠으면 자문을 구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동안은 비밀 유지 조항을 이유로 계약서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피해왔는데 이번 표준계약서에서는 비밀 유지 의무를 지닌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계약서를 검토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삽입됐습니다. 계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 계약의 기간입니다. 계약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최초로 3년 이내에 계약 기간에서 독점 혹은 비독점 연재 계약을 하고 계약 기간 종료 시 표준 계약서와 같이 1년 단위로 자동 갱신이 되되 이 기간에도 작가가 원할 때는 언제라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연재 계약 시 콘텐츠 사업자에게 허락한 권리 외 모든 권리는 작가에게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역시 작가, 즉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이용 또는 대리 중개를 위해서는 별도 계약을 할 것을 표준계약서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절차는 최대한 간단하게 하되 그 사유와 책임은 어느 일방이 불공정하지 않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지 통지 후 상호 간의 책임은 분명하게 규정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로 대금과 관련해서 선인세를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선인세는 추후 발생하는 수익 배분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과도한 선인세는 수익 배분분을 받지 못하게 되어 오히려 지속적인 창작 활동에 독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022년 제정된 예술인 권리보장법에서는 국가기관,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인 사업자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행위로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 분배를 거부, 지연, 제한하는 행위,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 간섭하는 행위, 계약 과정을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에서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계약으로 피해 발생 시 앞서 이야기한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작가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분쟁 시 대처하기 위해서는 나의 권익 침해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따른 책임을 작가가 성실히 이행하였음과 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했을 때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평소에 잘 챙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 발생 시 작가 스스로 대처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작가들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한국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등에서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메모해 두셨다가 분쟁 발생 시 부담 없이 이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웹소설 작가의 어려움과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분쟁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웹소설 연재를 준비하시는 많은 예비 작가님들은 나의 창작 활동이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앞서 이야기한 표준계약서 내용을 잘 공부하셔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